혹시 ADHD, 공황장애, 우울증을 진단받고 오히려 안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내가 힘든 원인을 모를 때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생산성이 안 나오고 힘들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이렇게 혼자 자책하던 분들이 이름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숨통이 트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나를 괴롭히던 것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안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정신과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진단명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문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벽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정신과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지만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가진 생각을 공유드리는 것이니 편하게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로 ADHD,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진단명을 받으면 왜 그렇게 위로가 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름이 없을 때는 그게 다 내 탓이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걸 나만 못하면 설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혹은 이상하거나. 근데 이런 진단명이 붙는 순간 그 설명이 바뀌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년 혹은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자기를 미워하던 걸 한 번에 내려놓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같은 진단명이라도 성격이 좀 다릅니다. ADHD는 타고난 특성에 가까워서 평생 같이 가는 쪽이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상태에 가까워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말씀드릴 벽이 되는 경우가 두 번째 쪽에서 특히 많이 생기거든요. 나는 원래 우울한 사람이다 라고 굳어져 버리면 좋아지고 있는 순간도 잘 안 보이게 되니까요. 비슷한 느낌으로 MBTI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알파벳 4글자로 남들과 다른 나를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면에서요. 물론 MBTI와 진단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는 재미로 보는 성격 유형이고 하나는 임상 진단이니까요. 다만 이런 이름이 붙으면 마음이 놓인다는 그 심리만큼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표를 찾는 걸 두고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병명 붙이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그만 미워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두 번째 있는데요. 여기부터 좀 조심스러워요. 같은 진단명을 받고도 길이 두 개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저 스스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에요. 한쪽은 이렇게 가요.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럼 약물 치료를 시작해보거나 자극을 줄여보거나 방법을 바꿔봐야지 라고 진단을 발판으로 쓰는 거죠. 다른 한쪽은 이렇게 가요. 난 ADHD니까 이건 나한테 어려워. 그러면서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두 번째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누굴 탓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느낀 건 그 밑에 두려움이 깔려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혀봤다가 진짜 내 한계를 마주하게 될까봐 내가 ADHD라서 못하는 것과 내가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앞에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뒤에 것은 사실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진단명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 문으로 쓰는 경우는 뭐가 달랐냐는데요. 제가 본 차이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름표를 나에게 붙였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붙였느냐? 나는 ADHD다 라고 하면 그건 나 전체가 돼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나에게 이러한 ADHD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가진 조건 중에 하나가 돼요.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런 차이예요. 나는 ADHD니까 못해 에서 나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난 공황 있으니까 그런 자리는 못 가. 나는 이런 상태에서 증상이 오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앞에 문장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뒤에 문장은 다음 문장으로 이어져요. 다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꽤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럼 힘들다는 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ADHD의 실행 기능 어려움은 진짜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 핑계다가 아니라 혹시 그 안에 두려움도 섞여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들여다볼 만하다 정도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나 다른 사람이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알 수 있고 필요하면 상담이나 진료실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나는 ADHD다 라고 말하는 게 왜 문제예요? 저는 사실 표현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그 이름표가 나한테 뭘 하고 있느냐예요. 나를 자책해서 꺼내주고 있으면 그건 좋은 거고, 더 나아가려는 방향을 막고 있으면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자가진단인데요. 이것도 요즘은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으로 체크리스트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자가진단은 시작점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특히 ADHD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 수면 문제를 다른 원인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진단명을 제대로 확인받고 싶으시면 정신과 외래에서 전문의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된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 덕분에 자기를 그만 미워하게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진단명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로 이어지면 운이 되고 에서 멈추면 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나는 이런 진단명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에서 멈추면 벽이 되더라고요. 이런 같은 진단명인데도요. 그리고 혹시 지금 그 진단 뒤에 좀 숨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일 수도 있어요. 부딪혀봤다가 진짜 안 되면 어떡하나 싶은 거죠.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것부터가 이미 시작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진단명이 오히려 위로가 됐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그 진단명 때문에 멈춰섰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